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이민 정책은 특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광범위한 여행 금지 조치에서부터 비자 규정의 강화와 추방 증가에 이르기까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똑같이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까요? 독수리 탐험의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10개 아시아 국가를 순위별로 살펴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저희의 최신 글로벌 심층 분석을 받아보세요. 10. 중국, 안보 및 경제적 우려의 표적.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랜 정치적 불안은 국가 안보, 무역, 이민, 기술 경쟁을 포함하는 다면적 대립으로 진화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국적자들이 미국의 학계와 첨단 산업을 스파이 활동에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부는 중국 유학생, 연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진출하려는 이들에 집중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개인의 위법 행위가 아닌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의 잠재적 연계성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학계는 학생 및 연구 비자 발급 지연 및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장기 연구직을 가진 중국 학자들 중 일부는 갑작스럽게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전략기술 보안을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가와 투자자들도 더 많은 감시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구매, 기업 인수, 기술 제휴 등 중국 국적자가 관련된 거래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의 엄격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은 약 4% 감소했습니다. 9. 이란, 최우선 국가 안보 위협. 이란은 오래전부터 미국 입국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란을 주요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한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민 정책 중 하나인 여행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집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을 포함한 여러 무슬림 다수 국가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확대된 행정명령은 이란 국적자에 대한 거의 모든 비자 범주를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학생 비자, 취업 허가, 가족 재결합 사례 등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의 제재가 정치 엘리트를 겨냥했다면 새로운 이민 규칙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조치는 세대를 초월한 삶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명문 미국 대학에 합격한 유망한 학생들은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제안을 받은 숙련 노동자와 학자들도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미국에 오려던 노부모들도 비자 신청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거부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집권 기간 중 이란 시민에 대한 비자 승인율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 국적자나 미국 후원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고, 많은 가족들이 정책의 불투명성과 경직성 때문에 수년간 떨어져 지냈습니다. 8.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고립.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에서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탈레반이 빠르게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군, 외교관, 인도주의 임무에 협력했던 수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탈출 경로는 없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 통역사, 대사관 직원, 구호요원, 기자 등은 미국에 봉사한 공로로 특별 이민 비자, SIV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천 건의 신청이 수년간 보류되거나 정치적 우선순위 변경과 과부하된 시스템 탓에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긴급 대피 작전으로 일부 아프간 동맹자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서류 작업과 보안 심사라는 미로에 갇혀 남겨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 신청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평균 처리 시간을 겪고 있으며 종종 18개월 이상 걸리고 투명성과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한때 희망이 되었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축소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적체 현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미국 임무를 지원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아프간인들은 정책의 공백과 관료주의의 무관심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7. 파키스탄 강화된 감시 대상.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미국의 대테러 전략적 동맹국으로 여겨져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국가를 이민 감시의 대상에서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안보 우려와 극단주의 침투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 이민 당국은 파키스탄 국적자에 대한 입국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시기 파키스탄에서 접수된 비자 신청 건수의 지연 및 거부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학생 및 취업 기반 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 USCI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 학생 비자 승인율은 트럼프 이전 수준과 비교해 2025년까지 약 45% 하락했습니다. 배경심사 강화, 인터뷰 연장, 행정 처리 지연이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상화되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고 정당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심사는 교육 교류, 전문 협력, 가족 재결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문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많은 파키스탄 학생들은 학업을 유예하거나 입학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방문 비자는 설명 없는 거절을 당하거나 인터뷰를 위해 1년 이상 대기해야 했습니다. 6. 북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 북한은 항상 고립주의적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층 더 제한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존의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트럼프는 2017년 여행 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북한을 완전히 포함시켰고 그 결과 합법적인 이민의 모든 형태가 거의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금지는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어떤 국가에 대한 가장 지속적인 차단 조치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금지는 관광, 유학, 취업, 인도주의 목적의 비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비자 범주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단지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치와 무관한 일반 북한 주민들조차 입국이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 긴급 상황이나 가족 상봉과 같은 드문 사례조차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을 탈출하고 미국 망명을 희망한 이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미국은 이들을 한국이나 유럽 국가 등 제3국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 위험이나 박해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문은 사실상 닫혀 있었습니다. 5. 시리아 난민 수용 경로 차단. 한때 풍부하고 고대의 문화를 자랑했던 시리아는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시리아 난민 재정착을 급격히 축소하며 폭력과 박해, 강제 이주를 피하려는 이들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생명줄 중 하나를 끊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은
구입손품 이상 축소되었으며 시리아인은 그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인구였습니다. 전반적인 난민 쿼터를 줄이는 것 외에도 행정부는 극단적 심사 절차를 도입해 시리아인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미국에 이미 거주 중인 가족과 재결합하려는 이들은 수년간의 지연이나 완전한 무응답에 직면했습니다. 검증된 후원자나 긴급한 의료 필요가 있는 신청자들조차도 끝없는 배경조사, 인터뷰, 서류 요구에 갇혀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시리아인은 현재 모든 비자 범주 중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국적 중 하나이며 많은 이들이 최종 결정을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정책이 전략적이거나 도덕적인 정당성을 모두 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과거 중동 지역에 지정하게 관여했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때 미국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던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은 결국 난민 캠프에 남겨지거나 과부하된 유럽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4. 미얀마. 인권 문제로 제재. 과거 버마로 알려진 미얀마는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자국 정부의 탄압에 대한 국제적 비판에 대응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이민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유엔이 인종청소로 규정한 군 주도 탄압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미국의 대미얀마 이민 정책이 재편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미얀마 국적자들은 교육, 취업, 가족 재결합 등 다양한 비자 유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경로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통치, 인권 침해,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학생 및 취업 비자 승인율이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민국 USCIS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미얀마 시민의 비자 승인율은 6% 이상 감소했습니다. 행정부는 또한 미얀마를 강화된 보안심사 대상국으로 지정해 더 많은 서류 제출과 배경조사를 요구했으며 이 절차는 많은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로힝야 사태 외에도 미얀마가 중국과 같은 지역 경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국 내 불안을 지속시킨 점은 미국과의 이민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군사 쿠데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며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미국의 오랜 의심을 강화시켰습니다. 3. 방글라데시 경제적 이민 단속 강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경제적 이민 및 국경 보안 문제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방글라데시 국적자와 관련된 불법 입국, 비자 초과 체류, 허위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방글라데시 신청자의 비자 거절률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이 영향은 특히 취업 및 유학 비자 분야에서 두드러졌으며 추가 심사와 장기 대기 시간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부담, 국가 안보, 이민 단속을 단속 강화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당국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발견되는 방글라데시 국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추방 증가와 일부 비자 권한의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방글라데시를 비정규 이민 추세 보고서에서 우려 대상국으로 분류해 제한 대상 목록에 고정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 숙련 노동자, 가족 단위 등 광범위한 계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합법적 후원자나 오랜 미국 내 연고를 가진 사람들조차 행정 절차에 갇혀 비자를 갱신하거나 이민 절차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인도네시아 비자 초과 체류로 단속 강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과의 이민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위험 국가로 간주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는 점점 더 비자 초과 체류와 보안 규정 미준수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인의 미국 비자 거절률이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방문객들이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출신 여행객 중 규정 미준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며 더 엄격한 입국 제한과 철저한 배경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속은 관광 목적을 넘어서 확장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비자, 취업 허가, 심지어 유학 비자까지도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쉽게 미국 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유학생들은 이제 더 긴 대기 시간, 서류 요구 증가, 잦은 비자 거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역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이민 권한을 재확립하려는 전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네시아 국적자들에 대한 추방, 비자 취소, 여행 경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1. 필리핀, 우호적 관계에서 장벽으로. 수십 년 동안 필리핀과 미국은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필리핀계 미국인이 미국 전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고 많은 가정에 있어 이민 경로는 전통적으로 강력했습니다. 특히 가족 재결합과 의료 및 가사 분야 취업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랜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에서 필리핀을 면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임기 중 필리핀 신청자의 비자 거절률은 특히 가족 초청 및 취업 기반 신청 범주에서 급증했습니다. 가족 중심 이민을 줄이려는 행정부의 방침은 전통적으로 가족 재결합 건수가 높은 필리핀 커뮤니티에 직접적이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호사와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 전문직 종사자들은 노동인증 강화, 배경조사 확대, 더 까다로운 비자 갱신 요건 등 새로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부여하며 필리핀인의 미국 의료 분야 취업 또는 고용 유지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필리핀을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로 지정했으며 이는 더 강력한 심사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감시 강화, 승인 지연, 임시 노동자 및 가사 도우미 비자의 일부 중단 등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강화된 이민 정책은 중국부터 필리핀까지 많은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자 규정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일자리, 학업 또는 망명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글로벌 소식을 받기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